서비스 제작을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 운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 어이없는 거죠. 지금 영상에서는 어떨 때 그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서비스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 사이트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서비스 제작이 되었고 사이트가 있는데도 제대로 된 서비스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비스를 만들려고 보통 생각하게 되면 이 앱 서비스에서 이런 기능이 있어야지, 이거를 눌렀을 때 이런 게 떠야지 라고 생각을 보통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 그 서비스를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많은 파트너사들이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서비스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사이트가 있어야 해요. 평소에 사이트나 쇼핑몰들을 이용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본 적도 없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2천만 원의 예산에서 2달 동안 서비스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검증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주문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뭔가 상품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뒤에서 관리자 사이트로 그럼 주문이 몇 건 들어왔는지, 회원이 몇 명이 가입되었고 이 서비스를 제공할 파트너들은 몇 명이 가입되었고 이 정보들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고 이 정보를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하고 하는 이 관리자 사이트까지는 미처 그 예산 안에서 만들지 못한 거예요. 혹은 만들었는데 정말 최소한의 기능만 되는 관리자 사이트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 운영을 하게 되면 서비스 모든 곳곳을 다 관리자가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사이트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관리자 사이트까지 있어야면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이 제작 단계에서 관리자 사이트까지 다 고려된 결과물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과 리소스를 사실 유저의 가치 검증을 하는 데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관리자 사이트를 최소한의 기능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어떤 최소 기능들이 필요하냐면 회원 DB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회원 가입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회원별 그런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파트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매칭되거나 이 주문이 일어났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주문 관리 기능들 까지는 전부 다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푸시 부분인데요. 앱을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푸시를 보내거나 하는 경우에 그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내가 푸시를 보낼 수 있게끔 관리자 사이트가 구현이 되어야 이후에 추가 개발 요청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기능만으로도 시작을 해볼 수 있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파트너들이 올리는 파트너의 상품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해요. 예전에 저희에게 만들었던 사이트가 있는데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찾아오셨던 창업자분이 계셨는데, 외국인들 상대로 그 한글 파일 같은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셨어요. 관리자 사이트가 고려되지 못하고 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 그 창업자분이 지정한 그런 파일들은 다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데 이후에 그 창업자분이 추가로 상품을 올리고 싶거나 그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을 때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개발자에게 이 파일을 올려주세요, 이 파일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그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을 주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품 부분, 회원 부분, 파트너 부분, 그 다음에 요곳에 커넥션이 일어나는 주문 부분, 그리고 푸시 부분, 이렇게 최소 기능이 관리자 사이트 기획하실 때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운영을 하게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예산이 부족할 때인데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혼난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창업자가 생각했던 것과 정말 많이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쓰는 기능도 다르고 우리는 이거를 의도했는데 고객들은 뭐 다르게 쓴다던가 아니면 우리는 이걸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고객들이 쓰다 보니 부족한 UX나 뭐 끊기는 흐름이 있다던가 그래서 창업자가 초기에 설정한 가설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은 가설이 바뀔 것 같다 하는 경우에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요. 이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 서비스 개발을 더 이상 요청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나는 여기까지는 만들었는데 이 다음에 이어서 계속 고객들에게 내 가설을 검증하기에는 어렵구나 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런칭이 끝이 아니고 런칭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최소한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는 예산을 남겨두신 상태로 첫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앱 서비스에 이 뒤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사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안 분도 계실 테고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관리자 사이트 이 어드민 기획서를 제가 샘플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 기능을 이렇게 설정해서 이 유저들이 쓰는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게 제가 그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